안녕하세요. 테드쟁이 AI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이고요. 원래 어제 영상 찍으려고 했는데 또 집에 좀 일이 생겨가지고 못 찍었어요. 물론 이제 찍을 시도는 했는데 시도를 하려고 이제 이번에 다룰 내용을 좀 살짝 살펴보는데 자료에 이제 오타난 게 좀 많아가지고 그것도 수정하느라 또 어제 시간을 보냈고, 그래서 어제는 결국 못 찍었습니다. 오늘 좀 일찍 일어나서 일찍 찍으려고 했는데 오늘도 또 오전에 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오늘은 천상 한 편만 찍으려나?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가 좀 어려운 내용이어가지고 이걸 오늘 찍는 걸 실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여러 번 찍어야지 좀 정리돼서 나오지 않을까? 되게 복잡한 내용이거든요. 일단은 요 PDF 파일은 제가 수정해서 다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는 요거 다운 받으시는데 이게 뭐에 대한 거냐면 데이텀에 대한 겁니다. 데이텀. 데이텀에 대한 것만 다시 올렸어요. 데이텀만 다시 받으시면 돼요. 뭐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수정 안 했으니까 그냥 갖고 계신 거 그대로 쓰시면 되고. 지금 요거 얘기 들으시면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얘기가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지난 영상 끝났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기아홍차에 있는 요 옵션들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순서적으로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이거 설명하기 전에 이제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게 이걸 것 같아요. 직진도가 뭐냐, 평면도가 뭐냐, 진원도가 뭐냐, 원통도가 뭐냐, 뭐 이것들의 측정은 어떻게 하느냐, 뭐 그런 것들이 먼저 설명이 돼야 되고, 기본적인 걸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션적인 걸 알게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요 기본적인 거 설명하다 보면은 KS 기구의 요 기본적인 거 설명하다 보면은 요 뒤에 있는 옵션들이 간간히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냥 그때그때 설명을 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하려고 봤더니. 그래서 계획을 바꿨습니다. 이걸 먼저 설명드릴 거예요. 기본적인 이제 직진도가 뭐다, 평면도가 뭐다, 진원도가 뭐다, 원통도가 뭐다, 이거 설명드릴 건데,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데이텀입니다. 선생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 설명한다며요? 직진도가 뭔지, 평면도가 뭔지, 뭐 이런 거 설명하는. 데이텀을 먼저 설명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데이텀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저번에 이제 이거 설명을 할 때 데이텀 지시라는 항목이 있었고, 이제 없음 그다음에 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이 형상 쪽 설명할 땐 데이텀이 없으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요 기아홍차의 종류 설명한 쪽을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제가 분명히 그때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얘네들이 이 형상공차라는 것들이 데이텀이 없는 거냐? 아니라고 했습니다. 데이텀의 지시가 없는 거예요. 즉 데이텀 그 기호를 표시하지 않는다 뿐이지 얘네들도 데이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얘네들은 자기 자신이, 즉 측정 대상 자체가 데이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데이텀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요. 데이텀 피처입니다. 데이텀 피처. 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요한 게 얘는 데이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데이텀을 지시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셔야지. 이거 없음이란 표현이 좀 안 좋거든요. 안함이 더 나은데 지시하지 않음. 그런 식으로 쓰는 게 더 맞는데, 좀 없음이라고 돼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데이텀이 있습니다. 그게 특정 대상 자기 자신이 데이텀이에요. 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제가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가 되게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이제 이 기아홍차라는 걸 표시하고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실제 제작된 물체에서 이 기아홍차에 맞게 제작이 된지를 측정하는 게 제일 관건인데, 측정을 하려면 이 측정 장비를 어디를 기준으로 설치하느냐인데, 그 기준이 바로 데이텀입니다. 데이텀을 기준으로 측정 장비를 세팅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엉뚱한 데다가 데이텀하고 맞지 않는 엉뚱한 데다 측정 장비 세팅하면은
그건 측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무효야, 무효. 그러면 이 징직도도 꼭 지켜야 될 측정적 세팅하는 위치가 있거든요. 그 위치가 바로 데이텀이에요. 우리가 데이텀을 지시한다는 건 뭐냐면 어디다 장비를 어떻게 세팅을 해서 측정을 하세요를 지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데이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잘못된 겁니다. 데이텀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직진도 얘기 나올 때부터 데이텀이라는 표현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얘기를 하려면 우선은 이제 데이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이텀은 제가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KS 규격에서는 아예 별도의 하나의 ISO 표준으로 아예 띄어져 있어요. 기형차 내부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별도로 분리돼서 나와 있어요. 그만큼 내용이 많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 다룰 거는 데이텀입니다. 데이텀이고 제일 처음에 나온 건 용어 정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여지껏 정리했던 KS 규격에 관련된 그 문서들을 정리한 것들을 보면은 좀 독특할 거예요. 다른 문서들 보면 용어 정의가 나오는 적이 없을 거예요. 용어 정의 안 나오고 바로 그냥 내용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KS 규격 보면은 실제 가서 보시면은 용어 정의가 다 처음에 나와요.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뭐냐면 어떤 관련 규격들을 참조했습니다. 그래서 규격 넘버들이 쭉 나오고요. 그 참고한 리스트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정리들 쭉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용어 정의를 뺐어. 왜냐면은 이제 그 용어에 관련된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기계 쪽을 공부하고 계시다면은 그냥 이론적으로 저는 실기적인 거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론적으로 먼저 학습을 하고 있어야 됐고 그 학습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나와주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계하는 사람은 당연히 알겠거니 하는 내용이고 굳이 내가 이거를 따로 용어 정의부터 설명을 들어간다 그러면은 영상이 지금의 몇십 배는 더 길어져요. 그래서 용어에 대한 건 알아서 하십시오. 라는 개념으로 이제 용어 정의를 안 했던 건데 기하공차는 다릅니다. 특히 기하공차가 아니라 데이텀은 기하공차 쪽은 용어 정의를 안 했죠. 데이텀은 달라요. 왜 데이텀은 다르냐면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국내에서 실무를 하시는 분들도 99.9%는 잘못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이나 교육 쪽에 계신 분들은 100% 잘못 쓰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장 잘못된 게 뭐냐? 데이텀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뭘 얘기했어요? 축. 요거. 이런 축에 할 때 데이텀을 어디다 붙인다? 여기다 붙인다. 잘못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뒤에 이제 내용 살펴보면 나와요. 애당초 그거부터 잘못됐어요. 이거부터. 그리고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표현 방법도 잘못됐어요. 제가 앞에서 찍은 영상 보면은 저도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네. 습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었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라고 해서 용어 정리를 했고요. 용어 정의 보시면 저게 실제 케이스 규격에 있는 용어 정의를 전부 다 이제 수록한 건 아니에요. 꼭 알아야겠다라는 것만 이제 최대한 뺐고요. 그 중에서 지금 설명하는 대로 몇 가지는 또 빼고 설명을 할 거예요. 처음부터 보면은 이제 처음에 나오는 거는 위치 형체라는 게 나옵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게 안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쓰는 상황이 올지 모르겠어요. 쓰는 상황. 일단 저는 이거 써본 적이 없어요. 위치 형체를. 이 상황을 써본 적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데이텀의 약간 옵션격인 거거든요. 옵션. 좀 디테일하게 지정하기 위한 옵션격인 건데 일단 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제가 실무적으로 잘 알지는 못해요. 여기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그냥 읽는 거 외에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약간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얘 같은 경우는 약간 번역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치 형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영어명이 시츄에이션 피처예요.
시츄에이션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단어겠죠? 이게 제가 좀 약간 나이가 있는 사람이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개그의 유행어로 하나 있었죠. 이게 뭔 시츄에이션이야. 뭐 제가 이제 개그를 잘하는 성격이 아니고 성대모사를 잘하는 성격이 아니 이게 성격이 아니죠. 그런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그 개그의 뉘앙스를 살리지는 못하는데 이게 뭔 시츄에이션이야라는 그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시츄에이션은 뭔가요? 상황입니다. 이게 뭔 상황이야? 라는 거죠. 상황. 제가 봤을 때는 이거에 이제 뒤에 이제 요거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는데 옵션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상황에 대한 겁니다. 상황. 어떤 게 어떻게 조립되고 그런 상황에 대한 묘사. 그 조립되는 상황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제한을 둬야 될 때 데이텀에 추가적인 데이텀. 그러니까 그 데이텀에서 데이텀 자체가 공차역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적인 부분을 제한해 주는 경우 그럴 때 사용되는 게 이제 위치 형태. 시츄에이션 피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도는 높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예요. 데이텀 형체. 그 다음에 데이텀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표현일 테고 그 다음에 데이텀 형체라는 거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거를 들어보신 분들이라면은 기억차를 잘못 쓰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데이텀 형체라는 걸 알고 있다면 절대 이 중심선에다가 데이텀 기호를 붙이는 이런 행위는 하지 않을 거예요. 이걸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국내에 계신 거의 학원 쪽이나 교육 쪽에 계신 거의 100%의 강사님들은 데이텀 형체를 모르세요. 어쨌든 이 데이텀이라는 거는 데이텀 형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관련이 있는 애예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자, 데이텀 형체란 무엇이냐? 데이텀을 확립 데이텀 형체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데이텀 형체라는 걸 가지고 데이텀을 확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데이텀을 확립하기 위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위한 실질적인 가장 중요한 말 실질적인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이상적이 아니에요. 완전한 형체다라고 돼 있는데 요 완전한이라는 표현을 좀 뺐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걸 봤을 때 이 완전한이라는 표현 때문에 데이텀 형체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저기서 말하는 완전한 형체는 우리 도면적으로 이렇게 직선을 쫙 여기 보면 직선으로 쫙 돼 있잖아요. 이 완전한 형체는 이 직선을 띠고 있다. 완전하게 직선을 띠고 있다. 이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형체가 측정이 가능하게 완전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허공이 아니라 완전한 형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실질적인.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데이텀이라는 거를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제품에서 데이텀이라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는 이 제품 표면이 갖고 있는 형상을 이용해서 얻어낼 수밖에 없어요. 데이텀을.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요 표면에 있는 형상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뭐를 도출한다? 데이텀을 도출해야 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데이텀 기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호는 이거 붙는 데를 제가 전에 뭐라고 했어요? 데이텀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데이텀이다. 아니에요. 이 기호를 붙이는 데는 뭐냐면 데이텀 형체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자, 이 형체를 가지고 데이텀을 도출하세요. 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형체에는 데이텀이 없어요.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거를 데이텀 정의를 보면 왜 못 가질 수밖에 없느냐? 자, 아래쪽에 공차 영역으로 위치 공차나 방향차 뭐 둘 다 예를 들면 조건을 표현하게 되는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상적인 형체다. 근데 우리가 실제 제작한 형체는
이상적이지 못해요. 우리가 제작했을 때 제작에 있는 표면의 조도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도면처럼 우리가 아무리 잘 제작을 해도 요 도면에 있는 것처럼 완벽하게 일직선이 이 표면을 만들 수 있느냐? 못 만들어요. 이상적이지 않다고요.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제품에선 이상적인 표면이 없어요. 그 표면을 이용을 해서 뭘 해줘야 되느냐? 이상적인 형체를 찾아줘야 돼요. 도출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데이텀 피처에다가 데이텀 기호를 붙이는 건 뭐냐? 이 표면을 이용을 해서 이상적인 데이텀을 확립하세요. 라는 의미로 데이텀 기호를 붙여주는 건데 이 중심선은 형상이 아니잖아요. 실제 저 축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이 중심선을 어떻게 잡을 거예요? 못 잡아요. 왜? 중심선이 없으니까 실물에는. 즉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데이텀 요 기호를 붙여주는 건 외형선에 대한 치수 보조선 또는 외형선 자체에다 붙여줄 수 있죠. 근데 꼭 외형선만 가능하냐? 아니요. 수문선도 가능해요. 왜? 수문선도 무슨 선? 형상선. 제가 CAT 2급할 때 얘기하죠. 외형선과 수문선은 실제 형상이 있는 형상을 표현해주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텀 기호는 항상 형상을 표현해주는 형상선 아니면 그 형상선의 치수를 정의해주는 그 치수선의 치수 보조선에 붙여줄 수 있다. 가 시작부터 나와요. 용어 정의부터.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혹가다 이제 다른 강사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할 때 기영씨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강사님들이 무슨 소리냐. 특히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요거거든요. 중심선에 이거 붙여주는 거. 이거 잘못됐다. 이거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분들이 늘상 하는 얘기가 서점 가서 자격증 그 관련 그 책 사봐라. 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온 나라에서 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왜 당신만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혹시 저 KS 규격 읽어보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웃긴 건요.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지만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100명의 강사한테 제가 질문을 하면 100명 다 읽었다고 합니다. 자, 이거를 읽었는데 이걸 맞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네, 정신적으로 제가 봤을 땐 문제가 있어요. 아닙니다. 안 돼요. 그렇게 절대 안 돼요. 지금 애당 시작부터 그렇게 정의를 하고 용어 정의에서부터 그렇게 정의를 하고 나왔어요. 대부분 안 읽었어요. 아닌데 그분들을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솔직히 없어요. 왜냐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일단 피해자예요. 잘못 배웠어. 그리고 자기가 배운 거에 그럼 나 가르치는 사람이 나 맞게 가르쳤지 틀리게 가르쳤겠어? 그렇게 의심은 당연히 안 했겠지.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걸 의심하지 않은 게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쨌든 피해자다. 그리고 이제 막상 그 배운 거 가지고 이제 실무를 하다 보니 당장 먹고 살기가 바빠 죽겠는데 내가 굳이 내가 알고 있는 이론이 맞는데 굳이 내가 KS 규격을 읽어봐야 되라고 생각을 했겠지. 뭐 여기까지는 오케이. 안 읽어볼 수 있어. 근데 제가 조금 그런 강사님들의 서운한 건 뭐냐면 안 읽었으면 내가 물어봤을 때 깔끔하게 안 읽었다고 인정을 하셔야죠. 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들 안 읽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뭘 하냐면은 인터넷이 검색이 가능하면은 뭐 핸드폰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니까 KS 규격 열람 서비스를 갑니다.
그리고 이걸 찾아요. 그리고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100명이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우, 하도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 안 했으면, 안 읽었으면 안 읽었다고 인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안 한 행동을 자기가 뭐, 무식하다라고, 밉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어서 얘기를 하세요, 지어서. 그러니까 강사님들 그런, 뭐,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지어서 얘기하는 그런 습성은 버리세요, 좀, 제발. 저는 수업 가서 모르면 모른다 그래요, 그냥 학생들한테. 미안해, 내가 몰라, 그거는. 내가 알아보고 확인되면 다시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쪽팔려요? 왜 쪽팔리지? 아니, 나도 사람이고, 내가 공부한 범위에 따라서 모를 수도 있는 거지. 강사님들 뭐 자기가 뭐, 모르는 게 학생들한테 걸리면은 뭐, 학생들한테 자기가 뭐 밉보인다, 뭐, 무시당한다. 그런 식의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런 생각 때문에 학생들을 잘못된 거를 막 지어서 얘기를 하고 학생들한테 그러시는데 강사님들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 시작부터 알면은 여지껏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내용이 잘못됐다. 라고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이게 계속 강조를 해요. 비고일의 데이터 형체는 완전한 표면. 완전한 표면의 일부분. 크기를 갖는 형체. 계속 형체를 지칭하라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형체를 지칭해라. 그리고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정확한 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실물에서는 우리가 실제 제작한 실물에서는 이론적으로 정확한 부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데이터 기호를 붙여야 되는 건 이 형상에다 붙이고 있으니까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는 형상에만 붙여줄 수 있다. 라는 걸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면 돼요. 비형상인 중심선에는 붙일 수 없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룰이에요. 데이터에 대한. 그리고 이제 중간에 조합 형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이 조합돼서 어떤 형체들이 조합돼서 하나의 데이터이 도출됩니다. 뭐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잘 읽어보세요. 자,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처음에 이제 1차 데이터이라는 게 나오고요. 다른 데이터로 구성되지 않는 데이터이라는 게 나오고 2차 데이터이라는 게 나오고요. 1차 데이터로부터 방향을 구속받는 데이터 시스템에서 또 데이터를 도출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구속된 상태에서 남은 자유도만 가지고 데이터를 구속한다라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3차 데이터이 나오고 데이터에서 1차, 2차에서 구속을 받고 그다음에 남은 하나.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3차원이잖아요. 이건 전에도 얘기를 했었죠. 3차원. 3차원이니까 이제 3개까지 데이터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 기호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저번에 기형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얘기 나왔죠. 요 뒤에 이제 데이터 적는 칸. 요걸 보는 것보다 이게 낫겠네요. TOL. 톨러런스 명령. 해보면은 칸이 몇 칸이다? 하나, 둘, 셋. 1차 데이터, 2차 데이터, 3차 데이터입니다. 그쵸? 이게 우선순위예요. 1차 데이터이 먼저 기준 위치를 잡고 그 1차 데이터이 딱 위치를 잡은 상황에서 2차 데이터이 나머지 위치를 잡고 그 다음에 1, 2차 데이터이 위치를 잡은 상태에서 3차 데이터이 세 번째 위치를 잡는다. 에 대한 요 내용이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최대 3개까지 붙을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적힌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발동이 된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인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단일 데이터. 단일 데이터는 여기에 이제 데이터 요거 TOL에서 요 뒤에 2칸 안 쓰고 하나만 붙으면 그게 단일 데이터이에요. 하나의 데이터만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형체에다 붙이는 데이터 기호는 거의 대부분 단일 데이터로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용 데이터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공용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이제 공통 데이터이라고도 하고요. 2가지 용어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용이냐, 공통이냐, 동일한 개념이고요. 여기에 이제 속해지는 이제 또 한 가지 개념이 뭐냐면 1차, 2차, 3차 데이터이라고 돼 있죠. 지금 1차, 2차, 3차 데이터. 이렇게 데이터를 여러 개 쓰는 걸 시스템 데이터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시스템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 데이터 시스템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데이터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데이텀을 이렇게 칸을 나눠서 기입을 하는 거를 이제 시스템 데이텀 또는 데이텀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걔네들은 각 데이텀 간의 우선순위가 존재를 하는 반면에 공용 데이텀은 차이점이 뭐냐면 한 칸에 작성이 되는데 데이텀이 하나가 들어가진 않아요. 두 개가 들어가요. 두 개 이상이. A-B 이런 식으로. 얘는 두 개의 데이텀의 영향을 받는데 두 개의 데이텀의 우선순위가 없어요. A가 먼저일 수도 있고 B가 먼저일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두 개의 공통으로 접속이 될 때 상황을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도출되는 이제 데이텀의 이제 그 영역이 달라져요. 시스템으로 했느냐, 공용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건 이제 뒤에 차차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은 이 영상 하나로 끝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설명을 드리려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라는 게 나와요. 이건 이제 기형차 나오면서 이제 계속 나올 건데,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는 이제 우리 데이텀 쪽에서 보면은 이제 뒤에 제가 그린 것 중에 보면은 이렇게 사각 프레임 안에 치수가 기입되어 있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다. 얘네들이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다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약간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75도에 지금 이렇게 공차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데,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다 그러면 이 각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건가요? 허용하지 않고 제작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제 이 프레임이 없다 그러면 이 각도의 일반 공차가 적용이 되겠죠. 각도의 일반 공차가 적용이 되는데, 프레임이 적용되면 각도의 일반 공차가 적용되지 않아요. 못해요. 대신에 이 각도에 대해서 공차는 오로지 뭘로? 기하 공차로만 제어한다라는 거예요. 기하 공차로만 영향을 준다. 요거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은 지금 이 면에 대한 경사도거든요. 요 데이텀 A는 요거 치수선하고 일치하게 이렇게 딱 작성이 돼 있으니까 결국은 요게 이제 원형이고, 여기 측면도에 보면 원형으로 돼 있죠. 원형이고, 그러면 이 원 표면을 가지고 도출되는 건 원 표면에 있는 모든 점들을 가지고 도출되는 공통의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심선이죠. 즉 데이텀 A는 이 중심선을 얘기해요. 선을 얘기하고, 이 중심선으로부터 이 경사면의 각도는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 75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오차 허용 안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공차값이 얼마가 돼 있어요? 0.1이라고 돼 있어요. 0.1이라고 돼 있으면 이 75도 기울어진 각도를 가진 이 평면에서 0.1mm가 떨어진 평면, 똑같은 각도로 평행한 평면, 이 사이 거리가 0.1mm예요. 이 사이에서 이렇게 기울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얘기냐면,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라는 건 치수 공차는 영향을 줄 수 없다. 영향을 줄 수 없다. 가 돼요. 치수 공차는 영향을 줄 수 없다. 오로지 이 표면의 각을 결정해 주는 데는 이 기하 공차만이 영향을 줄 수 있다. 75도. 이론적으로 정확한 75도에서 축선상에서. 그 개념이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요 사각 프레임이 빠져버리면 요 75도의 일반 공차에 요 기하 공차가 플러스 되는 개념으로 0.1 또는 마이너스 되는 개념으로 0.1 추가적으로 공차를 더 허용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도라는 거 나왔을 때는 무조건 요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를 사용을 해요. 왜냐면 각도는 설계적으로 잡을 때 설계의 상황에서, 도면을 그리는 상황에서 이론적인 상황에서 각도를 결정을 짓기 때문에 그걸 실제 제작된 제작 상황을 반영을 해버리면 각도가 심하게 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각도에 기하공차가 들어갔다 그러면 요 TED가 일반적으로 나온다. 이거 외에도 저 TED가 꼭 나와야 되는 기하공차 상황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저 TED가 쓰였다.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가 쓰였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무조건 기하공차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기하공차를 쓰지 않는 도면이다. 그러면 TD가 나올 일이 없어요. 이 상황이 나올 일이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저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라는 개념은 기하공차에서 나온 개념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 이제 이론적으로 정한 치수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영어로 이제 이렇게 되고 그거를 약자로 TED로 부른다라고 하고 여기서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는 앞으로 약어로 TED라고 한다. 라고 이제 얘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요 뒤부터는 이 말을 안 쓰고 이 말을 써요. TED라고. 그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뒤 밑에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비고 TED는 직사각형 테두리 안에 치수값을 표시해준다.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준다. 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쭉 내려갈게요. 내려가면 그 다음에 기호에 대한 형태들이 나오는데 일전에 이제 기하공차에서도 데이텀 기호 요것들 나왔어요. 어디 나와 있었냐면 옵션 쪽 보면은 옵션 쪽 쭉 보면 이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데이텀 관련 기호해서 데이터 형태 지시자 있는데 여기는 속이 채워져 있는 것밖에 안 나와요. 기하공차에서는. 근데 실제 데이텀 쪽에 가면 속이 채워져 있는 것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비어져 있는 것도 쓸 수 있습니다라고 둘 다 쓸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텀 형체의 문자. 예, 이제 데이텀 이제 요 안에 A 이렇게 쓰잖아요. A, B, C, D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알파벳 대문자를 반드시 써라. 라고 이렇게 지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B, C까지 돼 있는데, C까지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겠죠. Z까지 쓸 수 있어요. Z까지 쓰고도 모자란다. 그러면 이제 AA 이렇게 두 개를 작성해서 쓸 수 있다. 두 개 조합해서 쓸 수 있다. 두 개 다 썼다. 그러면 세 개까지 쓸 수 있다. 그런 도면은 없겠죠. 두 개까지 나오는 도면도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간혹가다 강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도면 작성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데이텀 첫 번째 나왔는데 C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첫 번째 데이텀에. 실제로 봤어요, 제가. 봤는데 왜 그러세요? 그냥 A부터 안 쓰시고. 그러면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 맘이야. 이게 틀렸냐? 아니요, 맞아요. 왜냐면 KS 교육에는 반드시 A부터 쓰세요라고 하진 않았어요. 대문자로 지정을 하세요. 라고 되어 있지. 내 맘이야. 어떤 분은 이거를 C를 쓰시는 게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 도면이 제가 다 지워서 없으려나? 지워서 없겠네요. 그 도면이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없겠네요. 하도 옛날이라. 예전에 이제 제가 단면도 쳤던 거 기억하시나요? 단면도 치면은 절단선 그리잖아요. 아니면 뭐 상세도라도 해보자. 여기서 상세도 하나 뽑을게요. 이렇게 하고 귀찮으니까는 상세도 해치는 안 넣을게요. 해치는 안 넣을게요. 이렇게 상세도를 뽑았어요. SC 2배 키워야겠죠? 상세도 뽑은 거니까. 자, 여기다 이제 여기 반지름을 여기다 기입 안 하고 이제 여기다 기입하고 상세도를 뽑았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러잖아요. 여기는 화살표가 없어야겠죠?
이렇게 해주고 이제 요 밑에다가 이제 상세도 뭐 상세 뷰 해가지고 A 이렇게 딱 하고 이제 축척 얼마 뭐 이렇게 적어주잖아요. 상세도 뽑을 때 이제 대충 이런 식으로 적잖아요. 어떤 분이 갑자기 이제 요 밑에다가 데이터물 붙이는데, 아이고. 자, 데이터는 삼각형 채우기를 하겠죠. 얘는 치수로. 자, 이렇게 B를 딱 붙였어요. 그래서 선생님 왜 이렇게 하세요? 왜 A부터 안 쓰세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 A 여기 썼잖아요. 저는 딱 그러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A를 쓰는 것하고 여기서 A를 쓰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A를 써도 여기서 A를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용도가 명확히 구분되는 애예요. 이거는 기아공차 네임, 명칭이고요. 얘는 뭐냐면 뷰 레이블이에요. 뷰의 명칭이에요. 뷰라는 건 우리가 정면도잖아요. 하나의 정면도, 그러면 그걸 하나의 뷰라고 봐요. 뷰 레이블하고 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를 혼동한다. 왜냐면 얘네들은 공차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A가 적혀 있어도 얘로 혼동 안 해요. 못해요. 표시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둘은 개별이에요. A를 써도 A를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분이 제가 그걸 지적을 하면은, 제도법상에 그건 두 개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라고 지적을 하면은 그분이 인정하면 좋은데, 그분이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 A 두 개 나오면 헷갈리죠. 헷갈리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는데 미친 거라고. 뷰 레이블을 데이텀하고 헷갈리면 미친 거라고요. 아예 표시 형식이 다르고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미친 거예요. 헷갈릴 일이 없어요. 실제 실무에서도. 안 헷갈려요. 똑같이 저렇게 써도. 그러면은 이제 거기까지 제가 얘기를 하면 그분이 또 한마디 합니다. 아니, B부터 쓰면 안 된다는 법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는 이제 제가 얘기를 해요. 인정을 해요. 예, 없습니다. B부터 쓰셔도 상관은 없죠. 근데 실무에 가서 뭐 강사님이 할 때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알겠는데, 실무에 가서 그렇게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실무에서 저게 데이텀이 A가 없는 상태에서 B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도면을 해독하는 사람이 뭘 찾냐면 A를 찾아요. 도면에 A가 없는데. 왜냐면 여러분이 이 도면을 그렸으니까 내가 B부터 했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도면을 남이 받아서 보게 되면 도면을 그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A가 있는데 내가 A를 못 찾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해서 찾기 시작해요, A를. 그러니까 제가 저걸 A부터 순서대로 쓰라는 게 이유가 뭐냐면, 저 순서를 어겨버리면 작업자한테 혼란이 있다는 거예요. 작업자가 피곤해진다고요. 도면은 항상 보는 사람을 생각을 해서 그려야 돼요. 근데 뜬금없이 B가 나왔어. 그럼 이거 B면 두 번째 건데, 그럼 이 도면 어딘가에 A가 있다는 얘긴데,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고요. A가 있는데 내가 못 찾는 건가?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전화가 와요. 아니, 데이텀 B를 찾았는데 데이텀 A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전화가 와요. 실제로. 그러면 그 제가 B부터 썼어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 작업자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냥 A부터 써주지. 그러니까 그게 자기 맘대로 해도 되고 상관없는 거긴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A부터 순서대로 정립해 나간다라고 생각이 돼 있으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선에서는 A부터 쓰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네임을 붙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무에서 쓰신다면 뭐 학원 강사님들이 내 맘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뭐 제가 할 말은 없는데 뭐 케이스 교육에서 B부터 쓰면 안 됩니다. A부터 무조건 시작하십시오. 이런 말은 없어요. 없으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죠. 그분들이 강사해서 다행이에요. 실무를 안 해서. 예.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제 밑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아마 저였으면은 그러면 집어 던져버렸을 거야. 네 맘대로 할 거야? 나가서 네 맘대로 할 수 있는 회사 가서 해. 라고 저는 집어 던져버렸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일 데이터 표적 프레임.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전에 옵션 나왔을 때 여기 나왔어요. 데이터 표적 지시자. 여기처럼 디테일하게 이렇게 나눠서 나오진 않는데 데이터 표적 지시자다라고 나오고요. 데이터 표적을 지시하는데 이제 요 형태가 있고 요 형태가 있어요.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거는 단일 데이터 표적 프레임이라고 돼 있고 얘는 가동 데이터 표적 프레임인데 이 가동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이제 데이텀이라는 걸 어떤 표면, 형상의 표면에다 붙여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작하는 제작물의 표면은 뭘 갖고 있느냐? 그 표면 자체에 공차를 가지고 있어요. 뭐 위치에 대한 공차라든가 아니면 그 표면이 끼워 맞춤 공차가 들어있으면 끼워 맞춤 공차라든가. 근데 끼워 맞춤 공차에 따라서 이 데이텀의 위치가 변경이 된다. 그거를 가동 데이터, 표적 프레임이다 라고 해요. 그리고 단일 데이터 표적 프레임은 얘는 그 공차 표면의 공차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절대적이다 이거는. 요거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하게 나중에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자면 그 표면이 가지고 있는 공차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데이텀 표적이라는 게 점으로 표현될 땐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된 데이터 표적 선인데 요거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뭐랑 헷갈릴 수 있냐면은 요 밑에 데이터 표적면. 근데 얘는 뭐냐면 이 데이텀이 어떤 이제 표면 전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요 밑에다 그려야 됐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만약에 여기서 치수를 이렇게 뽑고 요 밑에다가 데이텀 기호를 이렇게 딱 붙였어요. 딱 붙였으면 이 데이텀이 이렇게 지시하면 이 면 전체라는 거예요. 바닥면 전체라는 얘기거든요. 이 면 전체가 데이텀이야 라는 건데 이게 아니라 얘는 이 면에서 요만큼만 데이텀이야 라는 의미인데 얘는 지금 해칭이 없잖아요. 해칭이 없고 그냥 이점세선으로만 표현됐잖아요. 얘는 뭐냐면 요 안쪽 영역은 데이텀이 아니에요. 요 선. 다른 색깔로 표현해야겠죠. 요 선에 있는 요 모든 이걸로는 티가 안 나는데 블루로 할까요? 요 선에 있는 요 점들, 이 선 안에 있는 요 선상이 데이텀이에요. 만약에 저렇게 정의돼 있으면은 딱 저 선만 선들의 위치만 기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지그를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이걸 측정을 할 때. 측정 지그를. 데이텀을 딱 그 면을 전체를 밀착시켜서 측정을 할 수 없고 딱 저 선이 있는 데만 딱 닿게 뾰족한 그 모서리 선을 갖고 있는 저 사각 영역에 지그를 만들어줘야 돼. 그게 이제 표적 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명칭이 써 있잖아요. 선이라고. 안의 영역은 데이텀이 아니에요. 여긴 데이텀 아니에요. 선 위에 있는 애들만 데이텀이에요. 그게 그거고 데이터 표적면은 비슷하게 돼 있는데 안에 해칭이 들어가요. 이점수선으로 표현된 해칭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얘는 이 안쪽 모든 면이 데이텀이다. 데이텀 피처다. 정확히 말하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결되지 않은 데이터 표적선. 그러니까 이제 얘는 연결됐잖아요. 쭉 이렇게 와서 뭐 원형으로 연결됐든 사각으로 연결되는 건데 얘는 연결된 게 아니라 진짜 그 표면에 있는 요 한 선. 그만큼 어떻게 뭐 도형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요 한 선이 데이텀이야. 데이텀 피처야. 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다. 그래서 끝점에다 이렇게 X기호를 붙여주고 그 사이를 이렇게 이어준다.
그래서 그렇게 부분적으로 어떤 면에서 면 전체를 지정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이제 데이텀 피처를 지정해주는 방법이 있다. 그걸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데이텀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것처럼 데이텀 타켓이다라고 하는데 데이텀 타켓을 지정할 때는 저런 데이텀 타켓 여러 개가 되게 조합돼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딱 거기 하나만이 아니라. 그리고 만약에 그 일부분 하나만 한다 그러면 그것도 그냥 별도의 그냥 국부 데이텀으로 그냥 일반 단일 데이텀으로 독립 데이텀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부가기호인데 요 부가기호는 이제 좀 형체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서 제일 처음에 나왔던 요 위치 형체, 시츄에이션 피처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옵션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PL, SL, PT, SL, PL 그 다음에 요 꺽쇠 두 개. 이게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위치 형체거든요. 위치 형체로 이제 공차를 좀 데이텀이 추가적으로 사용될 때. 근데 이제 이게 공차 기호에 이제 요게 붙진 않아요. 요건 나중에 어디 붙냐면 공차 프레임에 붙습니다. 공차 프레임 쪽에 공차 프레임에 요 데이텀 들어가는데 요 데이텀 뒤에다가 PT, SL, PL 요 꺽쇠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면 그게 이제 점에 의해서 위치가 어떤 상황이 정의가 된다 아니면 직선에 의해서 어떤 상황이 된다 아니면 평면에 의해서 어떤 상황이 정의가 된다 아니면 방향 그 데이터면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에 의해서 어떤 상황이 정의가 된다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옵션적으로 이제 붙어줄 수 있다 그런 거에 관련된 거고 그 외에 이제 나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사는 우둘두둘하기 때문에 데이텀으로 사용을 못한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나사도 데이텀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사를 데이텀으로 사용을 하는데 나사의 유효지름을 데이텀으로 삼는다. 기준으로 해서 데이텀을 직접 유효지름을 데이텀 피처로 써가지고 데이텀을 산출한다 그러면 이제 PD가 붙고요. 그다음에 나사의 바깥지름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텀 피처로 삼는다라고 하면 MD가 붙고 그다음에 나사의 골지름을 이용해서 한다 그러면 LD가 붙고 이런 추가적인 옵션이 있다. 그런 거고 ACS는 기하공차 설명할 때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텀 축과 임의의 횡단에 있는 한 점 또는 한 선을 잡아줄 때 얘기를 한다. 그리고 종단은 이제 데이텀 축하고 직각이 아닌 동일 방향에 있어서 임의의 종단을 잡아서 정의를 해준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접촉 형체 그다음에 공통 데이터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옵션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 옵션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 설명을 드리고요. 없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제 이런 부가 기호가 붙을 수 있다는데 이런 부가 기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데이텀 기호에 붙는 게 아니라 이제 기하공차 프레임에 있는 데이텀에 붙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런 이제 옵션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했는데도 거의 이제 한 50분 가까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이제 데이텀의 역할이에요. 데이텀이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밑에 있는 것들을 쭉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밑에 보기가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직각도라든가, 아니면 위치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걸 해석하는 건 약간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는 이제 그 해석 자체는 하지 않을 겁니다. 해석 자체는 하지 않을 거고, 여기서도 이제 중요하게 제가 짚고 넘어가는 부분은 이겁니다. 데이텀은 공작물에 나타내는 실질적인 포면으로부터 확립이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용어 정의에서 한번 나왔죠. 용어 정의에서 한번 나왔지만 실제 데이텀의 역할에 대해서 나올 때 데이텀이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실제 표면으로부터 확립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즉 우리가 붙여주는 데이텀 기호는 이 데이텀을 확립할 수 있는 실제 표면에만 붙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오늘 영상에서 강조하고 싶은 그거예요. 절대 중심선에 붙일 수 없다. 데이텀은 절대 형상이 아닌 곳에 붙일 수 없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데이텀은 무조건 형상에 붙여줘야 된다. 그렇게 되고 이제 이런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 예시로 들어주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건데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요 치수 근데 이게 원형이니까 지름 치수겠죠. 지름 치수고 그다음에 지름의
치수의 치수선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위치에 작성을 했다. 이거 기하형체 때도 나왔죠? 그러면 뭐다? 이 표면, 이 원통 표면 모두를 측정을 해서 나오는 공통적인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 결국은 이 중심선이 됩니다. 저 형상으로부터 유도. 이거 유도 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도 형상. 기하형체. 저거는 저런 식으로 저 형상의 표면을 가지고 중심선을 우리가 잡아줄 수 있구나. 그러니까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식대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중심축을 데이터물로 지정을 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산환경 기계도 기능사에서 알고 있는 방식으로 하면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중심선은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붙여줘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정의해주면 얘의 중심선은 아닌 거예요. 왜? 얘는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얘랑 쭉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얘의 중심선은 정의 안 한 거예요. 오로지 여기 있는 얘의 중심선만 잡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시를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제 저거는 나중에 차차 해석을 하자.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개념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그래서 데이텀과 데이텀 시스템이라는 게 나와요. 데이텀과 데이텀 시스템이 있는데, 데이텀은 이제 단독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텀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요거죠. 요거 붙는 거. 이걸 이제 데이텀이라고 하고, 데이텀 시스템은 요 뒤에 가서 설명이 나올 건데, 기형체들도 제가 한번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A, B, 그래서 한 칸 더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한 칸 더 들어갈 수 있다 그랬는데, 저렇게 여러 칸에 나눠서 데이텀이 들어가는 거를 최대 3개까지죠. 그거를 데이텀 시스템 또는 시스템 데이텀이라고도 부릅니다. 데이텀 시스템 데이텀. 그거 말고 하나 더 있는 게 뭐다? 앞에서 얘기했죠. 공용 데이텀. 근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좀 달라지는데, 그거에 대한 예시는 이제 뒤에 가면 나와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쭉 가서 이런 이제 조합된 형체들에서 기하학적 형태는 다음의 가변급 중에 하나 속한다. 뭐 구형, 평면형, 뭐 원통형, 나선형 뭐 해서 이렇게 하나의 구, 하나의 평면 뭐 당연한 얘기들을 쭉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밑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도시가 됐을 때 실제 우리가 이제 데이텀을 어떻게 추출을 하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도면에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 그러면 실제 제작된 형상은 도면처럼 완벽하게 정의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렇게 꾸물꾸물하게 이렇게 실제 가공이 됐다. 이렇게 본 거죠. 이렇게 됐으면 이 표면을 가지고 꾸물꾸물하게 돼 있는 이 점들을 가지고 이 점들을 전부 다 포괄할 수 있는 원통을 하나 만들고 거기서 공통적인 중심을 찾아가지고 중심선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표면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이 중심의 각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래요. 그런 것들이 정립이 된다. 저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거보다 좀 더 이해가 쉬운 걸로 하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형체로 조합된 표면의 고유 특성,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제 어떤지 조합된 표면을 조합해서 이제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그 표면의 형태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누고 있는 게 단일 형체로 확립된 단일 데이텀 같은 경우 이제 원통 형태를 하면 뭐가 나오느냐, 어떤 형체로 이제 정의가 되느냐, 그다음에 마주보는 두 평행 평면, 그다음에 원추, 쐐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원통 같은 경우는 중심이 나와요. 중심선이 나오고 중심축이 나오고, 그다음에 구 같은 경우는 한 점으로 지정이 돼요. 그다음에 마주보는 두 평행 평면은 그 두 평행 평면 사이에 있는 평면이 지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원추 같은 경우는 원뿔을 얘기해요. 원뿔. 원추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원통과 똑같이 그 원추의 중심선이 지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쐐기는 이제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쐐기에 대해서 이제 뭐 각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나온다. 프리즘 형태다. 이렇게 나오죠. 기본적으로 이제 조합되는 것들은 이제 그 중간에 있는 형태를
조합해서 데이텀으로 잡게 된다라는 건데 그 여기서 말하는 건 그 데이텀이 갖고 있는 특성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해서 가변급이라고 돼 있는데 가변급시라는 여기 지금 말을 되게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변급은 뭐냐면 공차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공차에 영향을 받는 특성을 얘기해요. 영향을 받는 특성. 공차에 영향을 받는 특성을 얘기하는데 원통이니까 원통의 지름에 의해서 결국은 고유 특성, 지름이 나오죠. 지름에 의해서 공차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원통이 나오면 원초의 직경에 대한 공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가변급, 그 공차 형상에서 공차 그 범위 내에서 가변적으로 정의가 된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구형도 마찬가지 지름에 의해서죠. 그리고 만약에 두 개의 평면이다. 마주보는 두 개의 평행한 평면이다. 그러면 두 평면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다음에 원추형은 각도. 두 원뿔이 이루고 있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프리즘도 마찬가지. 프리즘도 쐐기형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원뿔이 아니라 그냥 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 마름모형 뭐 아니면 한쪽이 삼각형형 그 스트레이트로 돌출돼 있는 삼각 뿔도 아니고 삼각 기둥에 있는 요 각진 부분 요거를 이제 쐐기라고 얘기해 쐐기. 그럴 때는 요 이제 마찬가지 요 삼각형 뿔의 요 각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가변이 된다라고 이렇게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요 고유 특성이 각도일 때는 항상 요 각도는 뭘로 정의돼야 되느냐? 이론적으로 정확한 값으로 지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기하홍차랑 연관된 각도는 항상 이론적으로 정확한 값이에요. 설계적인 개념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케이스 규격에서도 완벽하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IS 규격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기하홍차가 붙는 각도에 이론적으로 정확한 값 TED를 사용하지 않는 것, 즉 사각형 프레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행위입니다. 잘못된 행위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기하홍차가 정의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각도는 반드시 TED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정의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그 답지에 보면은 각도 나오는데 꼭 이렇게 TED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 왜 그런가라고 의구심을 갖지 마시고 그쪽에 어디 기하홍차랑 그 각도가 기하홍차랑 관련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그럼 100%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TED를 썼다는 거는 이쪽에 있는 표면 자체가 기하홍차로서 어떤 정의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가변이라고 돼 있죠. 가변이라는 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치수 공차를 허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치수 공차를 허용을 한다. 이런 형태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건 단독 형체에 대해서 특성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시 또는 둘 이상의 각도 형체로부터 확립된 공통 데이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들은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 둘 이상의 단일 데이터로 정의된 순서적으로 확립된 시스템, 정의된 순서로 확립된 데이터 시스템. 데이터 시스템은 시스템 데이터는 항상 순서가 있으니까 이것도 잘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서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단일 데이터과 공통 데이터 및 데이터 시스템. 이제 여기서 단일 데이터과 공통 데이터과 데이터 시스템이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가 나와요.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에서 데이터 시스템을 볼 일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데 그 답지들을 보시면 답지에 간혹가다 위치도 나오는 경우에는 요 데이터 시스템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위치도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물 2개 이상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위치도 기호는 이거죠. 그래서 이런 이 위치도를 사용하고 있는 이제 답안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데이터 시스템이 무조건 나올 거예요. 데이터 시스템이. 그리고 이제 공통 데이터. 이게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의 답지에서 이 시중에 서점에서 파는 답지에서 저는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자격증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있어요. 그 부품의 형태를 보면은 공통 데이터를 써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잘못된 형태로.
잘못된 형태로 정의를 하고 있다, 데이텀을. 근데 요 공통 데이텀 지금 살짝 스포로 얘기해드리자면 저게 들어가야 되는 게 어디냐면 제가 계속 잘못하고 있다는 얘예요. 얘. 이 중심축에다 붙이고. 이축 기하공차 정의하려면 공통 데이텀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게 왜 그런지는 이 축 작성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그것까지 설명을 하면 너무 길어지고. 이런 게 나오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일반 사항 쭉 나오고, 이제 단일 데이텀의 특성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 공통 데이텀에 대한 설명을 쭉 해요. 쭉 하고, 그 다음에 데이텀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쭉 해요. 다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예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표시된 게 뭐야? 라고 하는데, 단일 데이텀은 그냥 여기서 이제 A 하나만 있다 그러면 그게 단일 데이텀이에요. 공차가 두 개 안 있다면. 그리고 지금처럼 이게 칸이 나눠져 있다. 땅, 땅, 땅.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러면, 이건, 데이텀 시스템. 이게 데이텀 시스템입니다. 이게 데이텀 시스템입니다. 이거 잘못했네. 밑에까지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데이텀 시스템이다. 데이텀 시스템. 그리고 얘는 뭐다? 공용 데이터. 또는 공통 데이터. 한 칸에 A, B 이렇게 두 개 나오고 A-B 이렇게 나오고. 자, 얘는 이제 A가 우선이에요. A가 누구예요? 이 원 기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 기둥이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서 실제 제작된 게 이렇게 기울어져서 제작이 됐어. 그러면 여기에 구멍이 먼저 껴져야 돼요. 껴지면 어차피 우리가 제작돼 있는 건 이 구멍에서 수직하게 면이 나 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개념이 이렇게 여기 뭐가 껴진다고 한다면 이 면에 밀착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도면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직각을 유지하고 가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선 데이터는 여기에요. 여기 껴지는 게 먼저예요. 껴져서 이 중심선이 나오고, 그러면 이 평면은 실제 제품의 이 평면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 평면에서 이렇게 기울어져 만나가지고 여기 딱 부딪히는 데서 이 상태로 데이텀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면적으로 갖고 있는 개념보다 약간 각의 차이가 발생을 해요. 왜? A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딱 실제 실물에서는 저 두 개가 직각으로 딱 맞을 일은 절대 없어요. 이런 차이예요. 만약에 이게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이 면을 먼저 접속을 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얘가 기울어져 가공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가 껴질 수 있을 만큼 구멍이 이 기울어진 걸 포함할 수 있을 만큼 넓어야 돼요. 이걸 기준으로 데이텀을 삼는다라는 개념.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저 시스템 데이터에서 제가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예 이제 저걸 뭐 3D로 그리든 뭘 하든, 아니 2D로 그리든 뭘 하든 해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 드릴 거예요. 실제 이제 요걸로는 예시가 조금 어렵긴 해요. 케이스 규격에 적혀 있는 저 예시들이 조금 난해하고 좀 어렵긴 해요. 어쨌든 개념은 그거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 데이터는 뭐가 우선이냐, 어디를 먼저 밀착을 시키는 게 어느 기준을 먼저 밀착시키는 게 우선이냐를 정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B가 먼저 나오면 B 기준에 먼저 밀착시키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A를 통해서 위치를 잡아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만약에 A가 먼저 나왔다 그러면 A로 먼저 위치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각도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유도에 대해서 B로 요 평면의 위치를 잡아준다. 그 개념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다. 근데 이제 A, B는 이제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그림 자체가 정확하진 않아요. 이거는 마치 이제 이 면의 이 각과 이 각과 사이의 중립각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중립각을 가진다라는 것처럼 표현이 되는데, 실제 공통 데이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놓여지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이 축 설명을 할 때 실제로 이제 약간 좀 예시로 그려가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공통 데이텀이 돼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얘는 우선순위가 없고 둘이 동시에 딱 물어줄 수 있는, 둘이 동시에 물릴 수 있는 조건으로 물어준다라는 개념이라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A를 먼저 물리게 하고 그 다음에 B를 물어준다라는 개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B를 먼저 물리게 해주고 A를 물어준다. 이런 우선순위가 발생을 한다. 거기에 따라서 각 기준의 형태들이나 각도들이 달라진다. 그렇죠? 실제 형상이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거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합 형태로 나오면 이렇게 된다. 그렇죠? 여기서 데이텀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 A가 먼저일 때는 A가 얘니까 이쪽에 껴지게 되고, 그쵸? 그러면 이쪽은 반대로 기울었잖아요. 지금 반대로 기울어 시작됐는데 얘에 껴지고 얘는 부차적으로 껴져서 이렇게 된다는데, 솔직히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형상을 위에서 뭔가를 이제 끼워가지고 뭔가 어떤 틀을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이렇게 얘가 부차적으로 껴지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 측정된 걸로 이제 정의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 표면들을 조합한 걸로 정의하면. 그걸 기준으로 측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 뭘 껴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공통 데이텀이 되면은 이 각도는 뭐 얘가 이루는 각과 얘가 이루는 각의 중립각 정도가 되고, 이렇게 영역으로 데이텀이 정의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시스템 데이텀이나 공통 데이텀을 가지고 있는 요 사이, 얘는 공통 데이텀의 요 사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TED가 사용이 된다. 얘는 단일 데이텀 두 개의 조합이니까는 뭐 안 사용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된다. 뭐 그런 것들을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요런 차이가 이제 시스템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3개 쓰면 이렇게 된다. 일단 C 바닥면 밀착이 먼저고, 그 다음에 A가 껴지고, 그 다음에 A로 껴진 각도에서 이제 또 B가 껴진다. 가장 첫 번째 각도는 C로 결정납니다. 일단 이 면이 일치하는 각도가 우선이에요. 이렇게 된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래픽 언어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서 데이텀을 붙이는 이제 예시들이 하나씩 이제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이제 데이터 표적 프레임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붙여준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요 뒤에 내용부터는 지금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다음에 다뤄야 될 것 같고, 아직 제가 이걸 영상을 끝내지는 않을 거고, 이제 한 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한 가지 설명드릴 게 뭐냐면, 요거. 아까 이제 요렇게 예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조금 애매할 겁니다. 애매할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거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뭐 요 바닥면을 기본적으로 데이텀을 잡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이 문제를 좀 풀어보신 분들이면 알 텐데, 등록시장 장치. 대부분 이제 얘가 기구적으로 중요한 게, 이게 하나의 이제 완성된 완제품이잖아요. 완제품을 이제 설치할 때 어떻게 설치해요? 요 바닥이 어딘가에 고정되기 위해서 딱 다른 쪽 상판 위에 딱 얹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 바닥면 전체가. 얹어진 상태에서 이 안에 있는 요 축이 얹어진 상태에서 그 얹어진 면하고 수평을 이루어야 돼요. 수평을 이루어서 설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요 바닥에서부터 여기 이 중심축, 이 수평을 이루는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면 이제 평행도가 들어가죠. 그러면 바닥면이 먼저 다서 고정이 되니까 이 바닥면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데이텀 뷰를 어디다 붙이느냐? 요 바닥면을 붙여요. 바닥면에다.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가 기호를 붙이게 되면 요 바닥면에다가 이렇게 기호를 붙이고, 데이텀 삼각형 채우기 이렇게 붙이겠죠. 그 다음에 데이텀 10별자에다가 A를 입력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붙여주고, 자, 얘네들은 치수에 해당되는 거니까 치수로 보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붙여주는데, 우리가 이제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완전하게 이렇게 평평한 평면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건, 그럼 얘가 데이텀이냐? 라고 했는데, 앞에서 얘기할 때 데이텀이 아니라 얘는 데이텀을 도출할 수 있는 평면이다.
그게 무슨 소리냐. 어차피 거기가 그냥 평행한 평면인데, 그냥 얘가 데이텀이 되면 되는 거지. 뭔 소리냐인데, 보시면, 이쪽이 실제 제작된 바닥. 이건 제가 이제 좀 과장해서 그린 거죠. 실제 이렇게 가공되진 않겠지. 눈에 이렇게 보이도록. 예, 이렇게 가공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바닥을 우리가 이제 본다라는 거는, 그 바닥은 이렇게 우들두들 하다라는 거예요. 실제 가공된 상태는. 그럼 얘 가지고 이제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근데 이게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얘에서 아마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였더라? 제일 이제 바닥으로 낮게 쳐진 데는 여긴가? 볼까요? 여기서 반대쪽. 여기네요. 여기가 가장 돌출된 데예요. 그럼 제가 이걸 딱 내려놓는다. 요 위에서 이렇게 쓱 내려놓으면 일단 여기 딱 뾰족한 데가 딱 닿겠죠. 이렇게 땅 닿을 거예요. 땅 닿아요. 닿고 나면 나머지는 다 떠 있단 말이야. 근데 요거 하나로 지지가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높은 점이 있어요. 그게 얘거든요. 얘가 닿을 거란 말이야. 얘는 이미 이쪽은 닿았으니까 여기가 고정된 채로 닿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기울어요. 실제 표면이 이렇다니까요. 우리가 가공한 표면이. 그래서 실제 표면은 얘가 지금 보면은 원래는 이 측벽에서 딱 요 바닥 딱 이게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평평하게 가공이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가공이 돼 있다 그러면 딱 90도로 이렇게 딱 설치가 되는데 실제 제품은 그렇게 설치되지 않아요.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한 대로 해가지고 이거를 제가 돌려서 배치를 하면 두 번째 점이 이렇게 딱 닿게 배치를 하면은 이게 90.07도만큼 틀어진다고요. 0.07도만큼 틀어진다고요. 틀어져서 조립이 돼요. 그러면 이 축에 대한 평행도는 실제 제품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평행도를 지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그쵸? 네.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이 바닥면을 가지고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데이텀 기호를 붙여주는 평면은 데이텀을 도출하기 위한 데이텀 피처일 뿐이에요. 피처일 뿐이에요. 그럼 데이텀은 누구냐? 이 바닥을 통해서 내려진 이상적인 평면. 얘가 데이텀이에요. 데이텀은 이렇게 도출돼요. 이게 우리가 측정하는 측정 메커니즘에 딱 맞물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제품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 평행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평행하지 그러면 측정다이라 그러죠. 측정대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정반이라고 불러요. 정반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런 책상 비슷한 거죠. 책상 비슷한 게 이렇게 딱 있어요. 정반이 있는데 이거 재질이 뭐예요? 거의 대부분 대리석이에요. 요 표면 아주 매끄럽게 표면 거칠기 거의 없게 그리고 요 표면의 직진도라든가 평면도라든가 그게 다 초정밀급으로 가공된 초정밀. 그냥 정밀급이 아니에요. 초정밀급이에요. 우리 IT 공차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5급까지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요 밑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4급도 안 써요. 이런 측정용 정반은 거의 00급 아니면 01급 초정밀급으로 가요. 그 정도로 공차를 맞춘 정반을 가져와요. 얘도 표면에 거칠기가 없냐? 그렇진 않아요. 얘도 미세하게 보면 거칠기가 있어요. 어차피 가공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최대한 이상적인 상태에 맞춘 바닥을 하나 만들어 와요.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총동을 해요. 그래서 이 정반이 싸지가 않아요. 정반 되게 비싸요. 그 중국제 제일 싸구려 정반 대리석 그 판때기가 길이가 400에 400 곱하기 60 그러면 40cm에 60cm짜리잖아요. 요 판때기가 두께는 100mm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까 요게 한 40만원 좀 넘나? 이거 작아서 쓰지도 못해요. 400에 600. 웬만히 조그만 거 아니면. 진짜 간이 측정돼요. 이 정도 금액이거든요. 이게 사이즈가 커지면 가격이 그냥 뭐 10만원, 20만원 느는 게 아니라 배, 2배, 3배, 4배 이렇게 돼요. 사이즈가 커지면. 엄청나게 면적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제곱 정도로 비싸져요. 거기다가 이 정반, 이 판때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 판때기 설치할 때도 진짜 정밀하게 수평, 수직 다 맞춰가지고 설치해야 돼요. 이런 이제 최대한 이제 이상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 바닥에다가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측정할 때. 얘를. 이 제품을. 그럼 뭐예요? 데이텀이 누구예요? 얘예요. 얘가 데이텀이에요. 측정대, 정반. 정반이 데이텀이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돼요. 자꾸 데이텀. 그러니까 저도 습관적으로 옛날에 배웠던 거 습관이 돼가지고 여기 데이텀 겹치고 이게 데이텀 면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게 저도 입에 뱄어요. 그래가지고 앞에서 그 이전에 강의할 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 데이텀을 붙여준 이 면은 데이텀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데이텀 피처예요. 그리고 데이텀은 누구다? 이 면을 이용해서 도출된 이 정반의 평면. 정반의 평면. 얘가 데이텀이에요. 얘가 이상적인 면. 그러면 우린 측정 장비를 어디다 얹어요? 다시 이 정반에 얹어요. 그래서 저 바닥에 있는 데이텀 피처로부터 도출된 완벽한 평면인 정반 평면에다가 측정 장비를 놓고 그 이상적인 면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평행한지를. 그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텀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데이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저 부분의 중심을 우리가 데이텀을 지정해야 되네. 그럼 중심선에다가 데이텀 기호를 붙여야지. 그러면 그 중심선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데이텀을 도출할 수가 없어요. 즉 이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데이텀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데이텀을 제가 이 데이텀 피처에다 붙였다라는 거는 이 데이텀 피처를 정반 위에 얹어주세요라고 정확하게 지시한 거와 같은 거예요. 정확한 데이텀인 정반 위에다 이 데이텀 피처를 얹어서 딱 바닥에 일치하게 놔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요. 그거를 주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겁니다. 그거고 이제 요 뒤로 가서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제 나오는 내용들 간략하게 보면 뭐 되게 복잡한 내용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내용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여기 이제 5.4.2 통칙. 그래서 통칙에서 이제 요 통칙들이 1, 2, 3, 4, 5, 6, 7 해서 쭉 나오거든요. 그게 다 끝나면 이제 데이텀에 대한 이제 제가 케이스 규격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제가 정리한 내용은 끝나요. 끝나는데 이 영상 하나로는 안 끝나죠. 지금 벌써 1시간 20분 찍었잖아요.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중요한 거 우리가 데이텀 기호를 붙이는 곳은 우리가 데이텀을 도출할 수 있는 제품이 가지고 있는 표면, 즉 데이텀 피처다. 절대 형상이 아닌 곳에 데이텀 기호를 갖다가 붙이면 안 된다. 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가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원래 데이텀 영상 하나로 끝내고 싶었는데 하나로 끝내지 못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